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저는 ADHD를 가지고 있고요. 일정을 관리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겪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된 그리고 도움을 받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총 4가지를 소개해 볼 예정이고요. 꼭 ADHD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총 이렇게 해요. 먼저 흔히 말하는 구글 타이머라고 하죠.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하고요. 이렇게 돌리면 시간이 가서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는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 세 번째는 디지털 기기예요. 꼭 아이패드가 아니어도 되고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아이패드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기기 이렇게 3가지 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방법은 시스템을 좀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 휴대폰에 메모를 했을 때 컴퓨터에서 그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고 컴퓨터에 일정을 기록해 놨는데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에는 그 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좀 혼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연동이 되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구글 캘린더예요. 간단한 이렇게 일정별로 할 일을 색깔을 지정해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일정을 기록하면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모바일, 휴대폰, 데스크탑에 바로바로 연동이 돼요. 이 캘린더에 다른 계정을 초대할 수도 있어서 저는 남자친구와 이 캘린더를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기에 일정을 업로드하면 저한테도 남자친구의 일정이 바로바로 업로드돼 보입니다. 제가 정해진 일정을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알람이 오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노력을 덜 투입하고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해진 일정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챗GPT를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를 해요. 늘 정해진 일정뿐만이 아니라 당일 아주 자잘자잘하게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책상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캘린더에 책상 정리를 업로드하기가 뭔가 애매하거든요. 이걸 일정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자잘한 일정으로 중요한 일정이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은 챗GPT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챗GPT에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정들, 예를 들어 아침 약을 먹기, 저녁 약을 먹기, 스트레칭 하기 같은 일정들은 입력을 해놓고 늘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 일을 물어보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요. 제가 전날이나 당일날 바로바로 생각나는 일들을 입력을 하면 그걸 전체적인 일정으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좀 사고를 정리해주는 일을 챗GPT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ADHD를 가진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일정을 조직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떠다니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뭘 먼저 해야 될지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미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거나 까먹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4개의 칸으로 일정을 정리해서 중요도와 긴급도로 일정을 분류를 하게끔 이제 학습을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해야 되는 일들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루틴화 시킨 거기 때문에 긴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긴급도는 낮지만 중요한 일. 또 예를 들어 당장 내일 학원 숙제가 있어. 그럴 때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런 식으로 일을 챗GPT가 스스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일을 막연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저의 목표와 우선순위, 미리 입력해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이렇게 알아서 분류를 해줍니다.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챗GPT를 활용해서 일정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는 실제로 실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실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압박감이 느껴져서 회피를 하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이 압박감을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바로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할 일을 많으면 30분, 적으면 한 15분까지도 나눠서 일을 진행을 하고요. 막상 이렇게 할 일이 15분이 딱 끝나고 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 더 하게 되거나 제가 임의로 이렇게 시간을 더 늘리게 되거든요. 조금씩, 15분씩.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받는 압박감은 줄어들고 시작하기는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꼭 이 포모도로 타이머를 15분에 맞춰놨으면 15분 실행하고 꼭 쉬어야 돼. 이런 압박감도 필요 없고 일단 시작하는데 조금 마음의 장벽을 줄여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저는 준비할 때 시간은 늘 촉박한데 몸은 잘 따라주지 않잖아요. 또 준비하다 보면 왠지 시간이 계속 더 남은 것만 같고 할 때도 이 타이머를 활용해서 이 준비는 15분 만에 맞춰야 돼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앞에 켜놓고 있습니다. 제 기준은 늘 15분이에요. 15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저는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15분이 넘어가서 바로 끝나는 경우도 좀 적어요. 어느 정도 몰입을 하고 나면 그 몰입을 유지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약을 또 복용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행까지 다 하고 나면 뭔가 성취감을 느껴야만 이 모든 일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기 위한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블렛 저널입니다. 아마 블렛 저널에 대해서 일정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블렛 저널은 이렇게 형식이 없는 일반적으로는 리드 형태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형식이나 틀이 주어지지 않은 백지의 노트에 내가 만들어가는 다이어리 같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좋은 게 다이어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을 기록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잖아요. 며칠 뛰어넘겨버리면 좀 망한 것 같고 올해는 망했어, 내년에는 진짜 해보자, 이 다이어리 버렸다, 돈 아까워, 막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정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좀 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뛰어넘기더라도 다음 장에 바로 시작하면 되는 이 블렛 저널 노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예 형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름의 기호를 가지고 할 일과 완료한 일들, 그리고 일정, 메모,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간단한 서식이 있고요. 이 서식은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난 먼슬리가 안 맞아, 월별로 일정을 정리하는 게 안 맞는다 하면은 안 쓰셔도 돼요. 주간별로 정리하는 것도 안 맞아, 어차피 해봤자 안 봐 라고 하시면 위클리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할 일을 기록하는 게 나한테 맞아 라고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할 일을 기록하면 되고요. 이것도 어떤 형식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할 일을 쭉 나열하고 나는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으니까 오늘 먹은 식사 내용들 기록하고 평가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성취한 것들을, 내가 좀 고마운 일들 이렇게 적기도 하고 계속 형식을 바꿔가면서 써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썼지만 또 지금은 챗GPT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활용을 해봤고요. 또 이게 안 맞는다 싶으면 또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마지막으로 일정을 적고 난 뒤로 5, 6일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빈칸이 남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어서 쓰면 되니까 그런 압박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벌써 이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사실 다이어리는 끝까지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간에 여백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일이고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 찾는 것도 일이고, 근데 이 블랙 저널이 좋은 점이 그냥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돼요. 지금까지 썼던 것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그냥 오늘 쓸 칸이 되는 거라 뭔가 생각 없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좀 자세한 내용은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기도 할 거고 저도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다뤄볼게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뭔가 막 대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말도 많이 더듬고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정리를 해봤고요. 최종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활용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이용을 하고, 실행할 때 사용을 하는 도구가 또 있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도구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례대로 구글 캘린더, 챗 GPT, 포모도로 타이머, 마지막은 블랙 저널. 사실 이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냥 본인한테 맞게 개조하고 나한테 편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보다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좀 못했으면 어때? 뭐 그냥 오늘부터 하면 될지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ADHD인들한테, 그리고 계획은 잘 세우지만 또 지키기는 어려운 분들, 내가 할 일을 자주 까먹는 분들, 내가 뭘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걸 하나하나 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